베러스쿨의 베러쌤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1, 2학년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인데요. 1, 2학년 학생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받아쓰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저학년은 글자 쓸 일이 많이 없을 것이다. 공부는 3학년 때쯤부터 시키지 뭐. 저학년 때는 즐겁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저학년 때는 생각보다 글자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생의 학교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요. 기본적으로 교과서에서도 간단한 설명이나 질문을 읽고 답을 쓰는 것이 많이 있고요. 또 저학년 때 배우는 국어, 수학,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통합교과에서도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학년이기 때문에 고학년처럼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질문들은 아니지만 오히려 고학년보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단순한 차원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주말에 인상 깊었던 일이나 아니면 특정한 감정을 느꼈던 경험 같은 것입니다. 이 와중에 맞춤법이 헷갈리면 쓰긴 쓰지만 속도가 느려져서 과제 해결 시간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오래 걸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생각한 것을 원하는 만큼 유창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되고 본인도 답답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한두 번은 물어볼 수 있지만 여러 번 질문을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번거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저학년 시기에는 항상 학부모 상담을 하면요. 학교 생활에 적응, 그리고 학업에 대한 흥미, 자신감 가지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꼭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맞춤법을 제대로 몰라 쓰기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학업에 대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또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맞춤법을 모르면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다? 아닙니다. 맞춤법을 몰라도 학교 생활은 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 아이가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자신있게 학교 생활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맞춤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경시대회처럼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 거의 없어요. 오직 수행평가를 통해서만 과정중심 평가가 이루어지고 시험 점수를 내는 시험은 거의 받아쓰기밖에 없다고 볼 수 있죠. 받아쓰기 시험 점수가 평가에 반영되진 않습니다만 기분이 좋은 친구는 나 받아쓰기 몇 점 받았다 자랑을 하기도 하고 또는 잘 못 본 친구들은 받아쓰기 몇 점 받았다고 슬퍼하기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받아쓰기 점수가 몇 점인 친구 몇 점인 친구 이런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의 자신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받아쓰기를 잘한다는 거는 맞춤법을 잘 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맞춤법을 잘 터득하려면 책을 아주 많이 읽어서 글자에 자주 노출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이 맞춤법을 익히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런 저학년 학생은 사실 흔치는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쓰기의 기본은 암기입니다. 암기가 필요해요. 암기를 잘하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따로 없고요. 각자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기존 학생 부모님들은 다 같은 방법으로만 하고 계세요.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깜지라고들 하죠. 바로 베껴쓰기와 따라쓰기인데요. 5번씩 베껴쓰고 엄마가 혹은 아빠가 시험 볼 거야. 다들 이렇게 공부 많이 시켜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베러스쿨에서 우리 아이가 받아쓰기 시험만 기다리게 만드는 미친 공부법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꼭 정답은 아니고 아이의 성향에 따라 맞는 공부법이 다 다릅니다. 다만 기존의 방식대로 공부시키고 있는데 아이가 너무 지겨워한다
혹은 아이의 점수가 안 오르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께 조금 색다른 방법을 제안해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받아쓰기 공부법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학년 받아쓰기 급수표 하나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받아쓰기 급수표는 여러 개 버전이 있어서 담임선생님마다 다른 것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13급 시험을 본다고 하면요. 기존 방식대로라면 13급 1번부터 10번까지 3번씩 쓰면서 외워오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급수표를 보고 그대로 베껴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고 쓰는 데는 단기 기억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걸 장기 기억에 저장하려면 소리를 듣거나 소리로 떠오르는 문장들을 글자를 안 보고 써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울 때도 school이라는 단어만 보고 뜻이 뭐였지? 아, 학교라는 뜻이지? 이렇게 의미를 떠올리는 과정을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해야 암기가 되잖아요. 처음부터 school이라는 영어 단어와 학교라는 한국어 뜻을 같이 본다면 단어만 보고 뜻을 떠올리는 과정이 연습이 안 돼서 암기가 안 됩니다. 베껴 쓰며 공부했을 때의 문제점을 같이 찾아볼까요? 일단 손으로 여러 번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또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생각도 없이 따라 쓰게 되니 지루해지는 것은 덤이죠. 또 어찌저찌 몇 번씩 쓰는 숙제는 다 했는데 막상 테스트를 해보면 제대로 암기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면 받아쓰기 결과 낮은 점수를 획득하게 되겠죠? 자, 이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받아쓰기는 곧 국어 공부인데 국어 공부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노력해도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따라서 국어 공부 자체에 흥미를 잃고 받아쓰기 시간을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 받아쓰기 시험만 기다리게 만드는 미친 공부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문장 외우기, 2단계 쓰기, 3단계 틀린 부분 반복 암기인데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1단계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장을 모두 외우고 난 뒤 2단계로 써보고 3단계로 안 외워진 단어들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지식이 담긴 문장들도 아닌데 왜 모두 외워야 하냐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10문장을 모두 외우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근데 외우고 나면 맞춤법 공부는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일단 그 급수 문장들 자체를 내가 컨트롤하는 느낌이 들면서 학생들은 무한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 3단계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일단 1단계에서 1번에서 10번까지 문장을 외웁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를 통으로 그냥 외우면 돼요. 사실 저학년 학생들은 아직 뇌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암기를 매우 잘합니다. 만약 아이가 어려워한다면 부모님께서 암기 요령을 제시해 주셔도 좋아요. 예를 들면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의미가 비슷한 문장끼리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방식, 또는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문장을 이미지화해서 그림을 그려가며 떠올리는 방식으로 외울 수 있겠죠. 참고로 맞춤법은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맞춤법도 영단어 외우듯 암기가 필요해요. 특히 한국어는 글자 소리가 다른 낱말들이 있기 때문에 암기는 필수입니다. 오히려 저학년 때부터 암기하는 습관을 들이면 암기하는 나만의 요령도 터득하게 되고 문장들 간의 연관성을 찾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이해력도 향상되기 때문에 창의력도 길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주입식 암기 교육이 아니라 나만의 의미를 구성하여 이해하는 암기인 거죠. 그래서 이 10문장을 외우는 것도 우리의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10문장을 모두 외웠다면 이제 써보는데요. 바로 노트에 쓰지 말고 머릿속에서 먼저 떠올리며 생각으로 써봅니다. 사실 이건 문장 암기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자, 이제 10칸 노트의 왼쪽 장에 연필로 써봅시다. 원래 방식대로라면 부모님께서 받아쓰기 시험 보는 것처럼 한 문장씩 불러주셔야 하는데요. 1단계에서 이미 학생이 10개의 문장을 모두 외웠기 때문에 아이 혼자 스스로 말하면서 쓸 수 있어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는 아직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암기 방법을 알려줘도 끈기를 가지고 외우지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외우면서 공부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베러스쿨에서는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죠. 여기서 꿀팁 나갑니다. 이런 경우 앞에 1, 2단계 대신 문장 녹음하기를 시켜주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으로 쉽게 녹음할 수 있죠?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도 기기를 사용해서 녹음하는 것은 아주 재미있어 합니다. 녹음한 것을 들으며 생각으로 써보고 맞춤법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노트에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손으로 써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외우지 않는 학생들도 부모님께서 일일이 불러주시지 않고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해지죠. 쓰고 나서 급수표와 스스로 비교하며 채점을 해봅니다. 보통 틀린 부분을 이때 바로 고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틀린 부분에는 빨간색 연필로 체크하며 정답을 잘 기억해둡니다. 그리고 5분 후에 오른쪽 장에 빨간색 연필로 체크한 부분만 혹은 틀린 문장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바르게 고쳐서 써봐요. 그래도 틀리면 또 5분 후 또는 다음 날에 다시 빨간색으로 체크된 것들을 보며 새 종이에 바르게 고쳐 써보는 거죠. 이렇게 반복하면 완벽히 외워지는데요. 직접 예시를 들어드려야 이해가 편하시겠죠? 직접 문장을 보고 연습하는 모습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구체적인 예시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